오늘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내림세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추가 조정이 있은 이후에는 뭐 랠리가 올 수 있겠다. 하지만 추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테슬라가 지금 폭락 이후에 시간 외에서도 한 4% 빠지네요. 네, 그렇죠. 뭐 4%면 21% 폭락한 거에 비하면 예, 오히려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네. 테슬라를 보시면 금방 어떤 지금 시장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미증시와 그 빅테크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는데 우리 올라가면서도 얘기했던 게 늘 부담스럽다는 건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수가 뭐 이렇게 뭐 종목 그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펀더멘탈이 밑에서 못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갭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밑에 있던 펀더멘탈이 위로 올라가서 주가에 맞추든지 펀더멘탈이 변함이 없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주가가 급나가든지.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테슬라가 21% 폭락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폭락한 자리 현재 자리에서 딱 놓고 보면 이제는 좀 편해요. 네. 이제는 좀 편해요. 해서 약간은 좀 해소는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 관련해서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장은 지속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만 일단 보겠습니다. 속도 조절. 네, 그게 아마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전체. 네, 볼까요? 우리 시장도 좀 중요한데 제가 코스피 일봉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딱 1년짜리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딱 1년 됐네요. 네, 그럼요. 작년 9월 초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됐어요. 이제 감회가 새로운데 네. 이게 코스피 일봉 주가 흐름입니다. 2019년 여기 9월 초에 이제 제 기준입니다. 딱 네. 1년 됐어요. 요 기준을 보면 이때 제가 장이 된다고 말씀드려서 계속 갔던 자리 그리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자리들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2월 중순 정도에 한번 강하게 현금을 관련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3월 폭락 이후에 한 2번 정도 방향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뭐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간 걸 보여드리면서 경고의 말씀 몇 번 드리고 시장 국면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리는데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폭락할 때가 제1국면이라 그러면은 V자 반등이 나오는 이 국면이 2국면이 되겠고요. 지금 정도 현재 위치 정도가 3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폭락할 때와 급반등할 때 지금 국면은 예전과는 뭔가 이 국면과는 급등할 때와는 다른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니까 수익 내기 솔직히 쉬웠습니다. 수익 우리 잘 났잖아요. 그럼요. 많이 났었고 아무나 사면 다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주식이든 간에 사고 버텼으면 다 올라갔습니다. 시장을 강으로만 본 분이라 그러면은 강으로만 봤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다 올라갔죠. 심지어는 그렇게 안 올라가던 경기민감 섹터까지도 다 올라갔으니까 네. 한 번씩. 현대차도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이 국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장이 들어올리는 수익을 내주는 국면인데 이제부터는 그렇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를 것이다. 내 능력에 따라서 아마 수익을 낼 수 있고 누구는 못 내고 그게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뀐 흐름에서 우리가 하반기를 놓고 보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좀 놓고 봐야 되는데 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펀더멘탈이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요 그림이 그 S&P 500 지수와 그다음에 국제유가 WTI하고 비교를 한 건데 간밤에 좀 하락을 했죠, 국제유가. 그렇죠. 요거 보시면은 흐름이 어디서 갈리냐면 이거예요. 이게 빨간색이 S&P 500 지수가 되겠고 파란색 선이 WTI 국제유가가 되겠는데 3월 정도에서 이렇게 S&P 500 글로벌 지수가 다 빠졌죠. 지금 다 네. 폭락 나왔습니다. 동반해서 약간 후행적으로 뒤에 유가도 폭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실물 경기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동시에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S&P 올라오는데 여기 한 6월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보시면은 6월 정도까지는 유가도 같이 급등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6월부터 해서 WTI가 거의 제자리에 가깝다는 것. 요게 펀더멘탈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물을 반영하고 있는 지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S&P 500만 주춤하다가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갭을 좁히기 위해서는 실물이 살아나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주가가 갭을 좁혀서 가든지 지금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차트 보시면은 다 급락이 나오면서 60일 이동평균선에 딱 맞춰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빠져줘야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일단은 주가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못 따라가고 있는 국면. 요게 이제 조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유동성이에요. 그 지금 전체 2020년 수급 동향 가끔 보여드리는데 외국인 매수가 지독하게 안 들어옵니다. 이머징 쪽으로 정말 안 들어와요. 뭐 코로나 문제도 있겠고 지금 펀더멘탈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외국인 매수가 거의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은 개인들이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있고 환매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가죠. 네. 개인 투자자만이 이끄는 장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 유동 장세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유동성 장세니까 일단 뭐 연준이든 중앙은행에서 돈줄을 쬐는 게 가장 무섭고 그렇죠. 그 다음 무서운 건 뭐냐면 개인 유동성을 개별적으로 뭔가 잡을 수 있는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장이 폭락할 때 오늘도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은 지난주 장이 폭락할 때도 개인 매수세가 조 단위로 들어오면서 들어올렸거든요. 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개인 자금이 묶여버리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 지금 수급 구도는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개인이 매수하는데 아마 연말 가면 이 개인 기관과 외국인이 배당 수요가 들어오면서 개인은 파는 구도가 나올 겁니다. 네. 연말은 그렇게 바뀔 거예요. 연말은 근데, 항상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뭔가 바뀔 게 또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세금 문제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데 민감한 문제예요. 예, 복잡해요. 어차피 2023년이 되면 또 바뀝니다. 네. 그때는 개인 투자자도 다 지금 그 세금을 맞게 돼요. 맞아요. 5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20% 이상 다 맞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세금이 또 바뀌는 게 있는데 이게 요 그림은 잘 메모를 하셨다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는 원래는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안 냅니다. 네. 안 내잖아요. 근데 대주주들은 내게 돼 있어요. 이 대주주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디 큰 그룹의 대주주가 아니고 세법상 대주주인 겁니다. 이게 기준이 3억 미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 기준은 뭐냐면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퍼센티지보다도 금액이 더 작으니까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3억에서 10억 가지고 있을 때 그다음에 3억 미만일 때 요거는 기준 자체가 언제냐면 2020년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네. 이걸 왜 지금 보고 있냐 하면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반기에. 우리 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흔히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 과속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딱 그 지점에서만 찰칵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구간 단속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구간 계속 단속은 속도를 재는. 평균이죠. 네. 근데 이 세금 대주주 기준을 잡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2020년 평균이 아니고 딱 그 시점 12월 31일을 짤칵 찍었을 때 그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고속도로 달리다가 80 카메라가 있으면 120으로 달리다가 같이 브레이크 잡아서 줄였다가 다시 뭐 100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그래요. 보통 그런 현상이 나오죠. 시장에서도. 그렇죠. 싹둑 끊어서 봤을 때 요걸 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은데 10억 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올해 말에 내가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한 종목에 한해서. 그렇죠. 한 종목에 한해서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년에 여러분은 대주주가 되십니다. 해당이 돼요. 2021년 내년에 1년 내내 대주주가 되고 2021년 중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3억에서 한 10억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되냐면 내년 4월 1일부터 대주주가 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2021년 4월 1일부터 신고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세법이 그래요. 네. 네, 세법이 그런 거예요. 바뀐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금 대주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3억 미만. 내 한 종목당 그 가지고 있는 금액이 3억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대주주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매년 그래왔지만은 이번엔 기준 자체가 3억 미만, 10억이 아니고 3억이니까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은 12월 말까지 매도를 해야 돼요. 그 시점까지. 근데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12월에 매도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몰려가지고 네. 다 급락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언제 학습 효과 때문에 언제 매도하겠습니까? 그 전에 실제로는 매도를 하겠죠. 11월부터 매도가 나올 거예요. 문제가 11월부터 나올 겁니다. 그러면 11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개인 수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 수급이 11월과 12월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여기 이 지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다가 11월 초엔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 대선이 11월 초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언제부터 받게 되냐면 10월부터거든요. 10월부터 해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확실성이 10월부터 불거진다. 10월에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강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11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개인 수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9월인가요? 9월도 지금 미국 지금 기술주가 흔들리니까 네. 9월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조금 지나갔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도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은 본격적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고 이삭죽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해서 지금 이런 전체적인 하반기 이슈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시장 자체는 하반기 시장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조금 지나갔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지수대를 속도 조절의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변동성이 확대는 되겠지만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속도 조절만 하고 나중에는 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속도 조절 구간에서 가는 종목만 또 가거나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난다면은 정말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네, 네. 또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만 또 가는 장세가 요 며칠 이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해봐야 이게 될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짜증나는 시장이기도 맞아요. 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급등과 급락이 나오면 보통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유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와서 쳐올리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편한 장이 저는 계속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 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제가 이 장이 끝나려면 완전히 다 불타버리든지 아니면 유동성 쪽에 돈줄을 쥐든지 완전히 불탄 것도 약간 있겠지만은 지금은 중앙은행 쪽에서 돈줄을 쬐기 전까지는 저는 이 시장은 어떻게든 진행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 나왔으니까 속도 조절이 나왔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틈새 시장은 계속 열릴 것이다라고 보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하반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섹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저는 중국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중국주 중에서도 저는 뭐 화장품이나 면세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전과 달라졌다. 저는 엔터 쪽을 가장 깊게 맞아요.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강하게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엔터 3사가 70%에서 100% 이상 올라왔어요. 요즘 주가가. 좋아요. 굉장히 많이 어제도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네들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이런 종목군이 밀린다면 밀릴 수 있죠. 장이 흔들리니까. 그럴 때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종식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 중국 우한 봉쇄 7개월 반 만에 뭐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포상도 하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약간 쇼잉이죠. 쇼다고 그렇죠. 하는데 과연 정말 종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걸 본 트럼프는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발언한 게 지금 맞다고 대부분 보고 있는데 중국 자기네들 끝났다고 뭐 상 주고 박수 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 그래요, 보기는. 어쨌든 미국 보란 듯이 이렇게 종식선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여전히 발끈하면서 좀 더 강경한 아마 이건 대선 끝날 때까지는 미국 자체의 전체 기조가 중국 때리기는 계속 할 겁니다만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트럼프는 그럴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지난번에 중국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한할 것인가. 이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코로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은 자기들 말대로 지금 종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지금 100명 이제 초반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강력한 2.5 단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하반기에 가능하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진핑이 오는 시점은 미 대선 끝난 이후에 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엔터주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뭐 진짜 엄청난 돌풍을 청약 시장에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남은 게 뭐 아직 많지만 특히 대여 중에 하나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게 다음 달에 이제 상장이 되죠. 네. 카카오 게임즈가 1,500대 1인데 과연 빅히트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 정말 2,000대 1, 3,000대 1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그럴 수 모르겠지만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아티스트 BTS가 지금은 초절정을 지금 구가하고 있거든요. 인기가. 특히 군대 문제까지도 지금 뭐 법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맏형인 진 같은 경우가 군대를 1년 더 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많이 하시네요. 예, 네. 지금 가장 먼저 가야 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이런 절정 구간이 한 1년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고 지금 9월 2일 이미 제출했고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수요 예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청약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공모 예정가가 지금 10만 5천에서 13만 5천 상단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상이 나오게 되면 이 밸류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네. 예. 이 뭐 진짜 대주주 같은 경우 떼부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상황 속에서 밸류가 높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주변에 있는 다른 엔터주들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얘는 왜 이렇게 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같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엔터주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SN 같은 경우는 지금 20배가 될까 말까요? 내년 실적을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오늘 자사주 발표도 했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오늘 폭락이 나오고 주가 흔들림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을 것이냐. 당연히 하반기에 강력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저점에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쪽,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K-팝 게임 아닙니까? 네. 이런 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한 중기 관점에서 하반기 끝까지 한번 보고 가져갈 만한 종목, 관심을 가질 종목. 그러니까 지금 장이 흔들리게 되면 버릴 종목은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잡아야 될 종목, 하반기 모멘텀 강력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와 게임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조정 출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정 시의 매수 전략 지금 그러니까 엔터주와 게임주를 네.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하게 전략 세워주시면서 타픽 종목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제한적으로죠. 장이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절대 저는 그럴 수 없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버릴 종목은 과감히 버리고, 그동안 뭐 다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올라갈 종목과 안 올라갈 종목이, 못 올라간 종목이 딱 구분될 겁니다. 확실하게 구분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한 2, 3주째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대응 전략은 이삭죽기 장세다. 지금은 뭐 왕창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정말 마지막 추수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말 몇 개만 이렇게 이삭죽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게 조금 빠른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죠. 네. 현금도 만들었다가 주식 비중 늘렸다가 이걸 좀 반복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뭐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밸류주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죠. 가장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밸류가 높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만 낮다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타픽 종목 말씀하셨지만 제가 엔터주를 말씀드렸으니까 뭐 당연히 뭐 JYP, YG, 빅히트는 지금 없으니까 SN 같은 종목이 되겠지만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밸류 높은 종목은 경계하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세 개 종목 중에서 만약에 엔터주 중에서 가장 밸류가 낮은 건 SM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인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신인 모멘텀이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자사주 같은 얘기도 나왔거든요. 자사주 100억 얘기도 나왔고 공실 어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미 엔터주들은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저는 끝났다고 봤어요. 뭐냐면 끝났다는 게 좋은 국면이라는 얘기죠. 이 어려운 국면, 콘서트를 전혀 할 수 없는 국면에서 SM이 뭐
영업이익이 130억 나왔다.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도 훌륭한 실적이 나왔죠. 그 정도 했으면 내년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내년 같은 경우 실적은 퀀텀 점프할 겁니다. 네. 내년의 실적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엔터주들은 조정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감사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강조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